네, 한 분 더 나오셨습니다. 리워드 홀딩스 김성훈 이사도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김성훈 이사는 그러면 시장이 지금 일단 움직이니까 대장에 걸어라. 어떤 건 기업으로? 네, 저도 오늘 새벽에 마감한 그 미국 시장에서 캐터필라의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었고요. 네.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좋게 올라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 그와 관련된 종목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대창단조입니다. 네. 자, 대창단조는 쉽게 말씀을 드려서 굴삭기의 이 하부 주행체 부품을 납품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더 쉽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 무한궤도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고객사 비중은 국내 메이저 3사죠. 뭐 현대건설기계, 현대두산인프라코, 볼보코리아를 가지고 있고요. 글로벌 메이저 업체 캐터필라를 비롯한 글로벌 메이저 업체, 즉 국내와 수출의 비중이 약 5대5 정도로 고르게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2분기 실적 장이 잘 나왔고요. 3분기 실적 역시도 캐터필라의 실적을 미루어서 우리가 추정을 한다면은 상당히 잘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실적과 어떤 성장성 두 가지 놓고 봤을 때 실적은 이미 충분히 검증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또 주식이란 것은 어느 성장성과 그림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봤을 때는 일단 네옴시티와 관련된 부분들 충분히 우리가 연결을 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가 중국 역시도 최근에 이제 대창 단조 같은 굴삭기 종목들 주가가 별로 안 좋았었던 이유가 중국발 어떤 그런 영향 때문이었는데요. 중국도 이제 3기 시진핑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인프라 투자에 나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제일 중요한 시장이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가 이미 1조 5천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 발표를 한 이상 이미 이 대창 단조 인도 법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충분히 내년 3월부터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이제 주가 역시도 조금만 더 올라가면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실적과 성장성 그리고 네옴시티와 관련된 부분들까지 고르게 엮여있는 대창 단조를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이브, 엔터 좀 네, 봐주세요. 일단 전반적으로 엔터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그동안 흔들렸을 당시에도 굳건하게 잘 버텨주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같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엔터 역시도 성장성에 대한 어떤 의구심은 없는데 이 멀티플이 비싸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멀티플 조정 과정을 같이 맞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시장이 조금 안정이 되면서 다시금 각각 종목이 가지고 있는 개별 이슈에 시장이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BTS 군입대가 거의 확정이 되었고요. 확정이 되면서 큰 불확실성 해소가 되었습니다만은 이 하이브가 이 BTS 이후에 큰 그림을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분 경쟁과 이수만 그 의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 매각 관련된 단기 모멘텀 현재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꾸 이제 뭐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흘리고 있습니다. 뭐 SM 이수만 지분 놓고서 CJ도 뛰어들었다, SK텔레콤도 뛰어들었다, 컴스트도 뛰어들었다, 네. 이런 얘기들이 어디서 나온지는 다 모르겠어요. 들리더라고요. 네. 결국은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여라라는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뭐 흥정을 자꾸 붙이려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기사를 통해서 자꾸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현재 엔터주 전체만 놓고 본다라면은 멀티플 하향에 대한 어떤 큰 이슈를 맡고 있습니다만은 SM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아직까지도 이제 이수만 씨의 지분이 정리가 되지 않은 만큼 엔터주를 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SM이 단기적 모멘텀 관점에서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성훈 이사는 이제 전반적인 점검,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낮은 것 같아서 실망감이 있는 것 같고,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그래서 떨어지고 뭐 이런 복잡한 이슈들이 있는데. 네. 그 빅테크들이 거의 한 2005년인가요? 그 당시에 스티브 잡스가 청바지에서 아이팟을 꺼내면서 시작된 빅테크의 어떤 장기 랠리가 어느 정도 마감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시장부터 여러분들 봤을 때 나스닥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다우존스는 플러스네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결국 성장주들의 시대가 일단은 저물어 가고 있고 가치주의 시대가 당분간은 돌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집중된 외국인의 순매수도 우리나라에서 환율 효과를 보고 있는 가치가 있는 대형주 쪽으로 이제 수급이 몰리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빅테크들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관련된 기업, 결국 네이버 카카오 아니겠습니까? 네. 메카 같은 기업들. 네이버 카카오는 뭐 거의 극단적으로는 사망 수준 아닙니까, 주가는? 거의 반등을 못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점들이 3분의 1 토막이 났고요. 최근에 카카오 같은 경우도 46,500원 저점을 잡고서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어요. 이게 기술적으로 놓고 본다면 한 번 더 추가 하락이 나와도 전 이상하지 않은 자리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네이버 카카오 고점 3분의 1 토막이 났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서 얼마나 물리겠냐라는 말씀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지만 과연 우리가 지금 들어가서 우리가 기대하는 수익률을 먹기까지가 생각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 가지고 계신 분들이 파실 이유는 없겠지만 신규 매수를 노리신 분들의 경우에는 올해보다는 저는 오히려 한 내년 정도로 일단 네. 조금 더 시기를 좀 길게 두고서 보시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삼성그룹주 이재용 부회장의 회장 승진과 관련 다음 주 11월 1일이 또 뭐가 있는데 혹여나 이런 중심점이 아까 뭐 빅테크는 잠깐 다루긴 했습니다만 지금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전 삼성전자 올 4분기에 상당히 시장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환율입니다. 환율이 지금 11월 FOMC가 마무리가 되어 간다라면은 지금 피본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속도 조절 충분히 압박을 연준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이 이번에 단기적으로 피크아웃 치면서 1,300원대로 들어가긴다라면 그동안 한국물을 비워놨었던 외국인들을 한국물을 다시 채울 수밖에 없고요. 그럼 뭘 사겠습니까? 바로 삼성전자와 현대차 같은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 시장이 기대했었던 어떤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일례로는 뭐 자사주를 얼마큼 매수를 한다더라 이런 네. 얘기가 돌았습니다만은 일단은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만큼 이미 삼성전자 같은 1년 8개월 전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충분히 전세 글로벌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빅테크를 비워내고 삼성전자를 충분히 매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근거도 있고 논리도 있는 만큼 삼성전자가 올 4분기에 핵심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오히려 밀릴 때마다 큰 종목들 좋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